10월 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들이라며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인데요. 일부 당사자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인사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걸으며 국민들에게 특검의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조금 전 기자회견엔 대선 주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으로 보고 있죠.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도둑들이 싸우다 사고가 난 거라며 부산 LCT야말로 부패 완결판이라고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의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요.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야권이 문제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벤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속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국회에서 이제 국감이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도 상당히 많은 속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속보 반영하면서 또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잠시 후 5시엔 정의당의 대선 후보도 확정될 예정이죠. 자, 아무튼 속보가 많고 또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류 실장, 국감 소식은 이제 잠시 후에 신채커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적혔던 임금 왕자 논란이 뜨겁잖아요. 오늘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좀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복지위 국감에서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최소 6일간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 손소독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을 침소봉대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네. 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제 다른 포인트로 또 논란이 이루어졌고요. 참 어제 그 국민의힘 토론해 봤어요. 거기서 이제 안상수 후보의 퍼포먼스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발제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네. 대충 보진 훑어보기만, 않았어요? 예, 토익남이 있어가지고 잘 보진 않았는데 네. 대충 보니까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사진을 찍고 토르 망치를 든 채 이제 지구를 떠나라고 한 이 안상수 전 시장의 모습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있다가 조멘토가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아, 유 실장이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뭐 이따 보죠. 자, 오늘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연일 국회 국정감사를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무인데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6명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죠. 또 복지위에선 위드 코로나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신채커의 뉴스픽5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채커에게 12개 상임위원회를 다 맡겨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도 감신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어차피 만들어요. 국감은 네, 신채커. 좋아요. 네. 네, 어토류와 토익남에 이어서 어감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10대께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보는 건 제가 하고 정의원분들은 핵심만 쏙쏙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픽 중 오늘의 국감 픽에 해당하는 뉴스는 대장동과 코로나입니다. 자, 먼저 대장동부터 시작합니다. 부총님 추석 이후에 처음 뵙는데 명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총님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네,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의 한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덕담
국감이라면서 한마디를 건넸죠. 홍 부총리 어떻게 답해야 할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천하동인하세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대장동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흘째인 오늘도 정무위와 환노위, 기재위, 장르불문, 상임위 불문 모두 기승전 대장동 양상인데요. 정무위에선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이미 받았거나 혹은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소위 카더라식의 명단이 나돌긴 했지만 이렇게 실명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이 중엔 이미 돈을 받은 사람,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못 받은 사람, 급하게 차용증을 써서 위장했다가 돌려준 사람, 심지어는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화천대유의 로비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계좌 추적 등 자금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그에게 로비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IU는 그럼 앉아서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50억 클럽에 이름은 올린 이들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에 김만배 씨와 연락을 끊었다. 50억 받기로 한 일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다, 아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돈을 받은 사람이 주체고 이재명 지사의 설계엔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구속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이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 본다 그러면 곽상도 아들의 50억, 그다음 기타 김수남,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고문료, 자문료가 월 1,500 내지 2,00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였고 김대중 정부에도 검사였고 이명박, 박근혜 다 요직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습니다. 일개 운전기사에 불과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약 앉히고 그 다음에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앉혔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어떻게 우리 쪽이냐,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께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말인즉슨 경기도청의 책임자로서 오는 18일에 행안위 국감,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피감기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국감픽은 코로나 국감이 된 국회 복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피감기관이었고요. 거리 두기에 지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위드 코로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언제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떼느냐, 위드 코로나 언제쯤 되느냐,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그 전 국민이 이제 70% 이상인데 특히 고령층은 그 90%, 또 성인 80% 이상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그걸 단계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쯤이냐, 명확하게. 네, 그게 이제 10월 말 저희들은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문했습니다. 백신 패스도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접종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백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다 살아나던데 이거 맞아가지고 자칫잘못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는 느낌을 줘야 이 접종률이 올라가서 결국은 위드 코로나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와 같이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또 보상 범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국정감사라는 건 자료 싸움입니다. 의원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문제점을 찾고 국감장에서 요목조목 따져 묻는 흐름이죠. 복지위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야당이라서 무시하느냐 하는 설전도 오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야당 의원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무 기록이나 개인적인 그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총장님 또 그거 가리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조사가 그걸 요구합니까? 이게 이제 대충 40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떤 이상 반응인지 그걸 주셔야죠.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8명,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개천절 연휴의 여파에 다음 주 한글날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백신 1차 접종률은 77.5%, 2차는 54.5%로 순항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만 16세, 17세 청소년의 사전 예약률도 20%를 돌파, 20.8%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도 볼까요? 세 번째 픽은 윤미향과 이상직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죠.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사용을 했는데 요가 강사비, 푸시업 마사지, 홈쇼핑, 유럽 경비까지 심지어는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 납부에도 이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갈비집 26만 원은 약거로 보일 정도였죠. 자,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에 이 언급된 건들은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요. 정의당은 사퇴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사실 파람치 좀도둑 수준이잖아요. 이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도 없는데. 그래.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피눈물이 묻어있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제 그런 항변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고요. 예.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5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의 공소장도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샤땡, 버버리땡, 버버땡이죠. 네, 이런 해외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호텔과 골프, 가라오케, 사우나, 스파 비용도 이 법인카드로 썼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직원 600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박형준 기소입니다.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박 시장은 2009년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국회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오늘 기소에 이른 겁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불법 사찰 또는 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 네, 박형준 시장 측은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상의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또 LCT 분양 특혜 의혹 등의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다시 만난 부국제로 꼽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영화인들의 축제죠.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1년 차이던 지난해에는 모든 대면 행사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이죠. 전체 좌석의 50%에 한해서지만 개막식의 레드카펫도 또 무대 인사도 모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봉준호, 박찬욱부터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자인 레오 까락스까지 이 거장들을 모두 부산에서 한꺼번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개막식은 정치부회의가 끝나는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자, 신체커 한정, 우주 최고 대스타, 연기파 미남 배우 송중기 씨와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씨하고 박소담 씨가 사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자, 신선한 가을밤, 영화의 바다에 다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자, 국정감사 사흘째고요. 오늘도 이제 신체커가 이제 국정감사 상임위들을 다 챙기느라 고생했는데 계속해서 맡깁시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맡기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국감장은 대장동 공방이 달궜죠. 아까도 이제 저희가 좀 얘기했고 또 신체커가 설명했지만요. 오늘은 특히 화천대유 50억 클럽, 그동안 이제 뭐 말로만 떠돌던 50억 클럽의 그 실명이 공개돼서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컸죠. 네, 그 리스트가 공개가 되는데 금융위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리스트에 속한 6명의 이름을 직접 밝혔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홍모 씨, 이렇게 6명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특검 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철저한 자금 흐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런 프레임이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마커가 얘기했던 뭐 이른바 그 50억 클럽 명단을 놓고서요.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공방을 벌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박 의원이 밝힌 6명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라면서 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장동 의혹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고요.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돈 받은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명단 속의 인물들 모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검사였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는 박근혜를 구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쪽이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멘토, 지금 이제 거론된 당사자들은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고 김만배 씨와도 2016년 12월 이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요.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다,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최재경 전 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피켓 공방을 벌였잖아요. 많은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을 빚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땠어요, 신체거? 일단 오늘도 시작은 좀 비슷한 국면이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오면서 뭐 한때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환도의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 등의 반입에 대한 허가 부분은 위원장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빼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다. 온 국민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인들이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서 뭐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다만 대부분 국감장에서는 위원장의 중재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거나 아예 국민의힘이 피켓을 치우면서 어제 그제와 같은 파행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6개 상임위가 모두 열렸고요. 그래도 내용은 역시나 대장동이었습니다. 환노위의 고용부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산재냐 아니냐 민주당이 원하는 실제 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제 윤미향 의원, 오늘은 이제 이상직 의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국감 시즌이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관련 자료가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요, 조금 전에 야권이 제명안을 제출했다는 거죠. 네, 방금 전 오후 3시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개인 용도의 지출은 개인 돈으로 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된 건데 오히려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의원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위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의원 제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정의당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해야 한다고 나르셨습니다. 한편 윤 의원이 전에 소속됐던 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소됐다는 그런 속보를 조금 전에 그 신채커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이 불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일단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자, 신채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또 이제 국정감사로 뽑겠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6명 공개, 당사자들 사실 묵은 법적 조치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정감사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검찰의 수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서 관련자들을 오늘도 줄 소환했는데 민주당은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이제 알게 되겠죠.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된 데 이어서요.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줄 소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화천대유 금고지기 이인모 이사에 이어서 오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불렀습니다. 대장동 사업 추진 전반과 수익금 전반을 어디 썼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1,0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 1처장도 지금 막 오후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이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평가에서 직접 관여한 인물입니다. 성남도공 개발사업 1팀에서는 이 민관 초과 이익이 평당 1,400만 원 이상이면 환수를 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을 뺀 문서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 같은 날 만들어진 2개의 문서 검찰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관련 문건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그 문건 등장한 셈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옛날 직원들한테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이 대장동 의혹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위치요. 몸통이 아니라 꼴이라는 게 여야 모두의 인식입니다. 대장동 공방 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피켓을 살펴보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건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전형적인 법조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나무,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민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로비 의혹이 있는 거고, 정영학,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 이 세 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화천대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공감하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혜의 구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법조인들이 관여했고 또 일부 돈의 흐름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는 특혜와 로비 부분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 피켓을 내건 국민의힘.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죠.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설계에 관여를 했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뭐 다 알죠.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운전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다 임명할 정도로 이재명이 챙겼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게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씀을 하는데 그 유동규의 배임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연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결재권자이자 설계자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5년에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회수한 게 성과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00% 민간 개발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포함해서요. 온갖 압박을 이겨내고 민관 합작 방식의 대장동 개발 설계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저와 인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업소 압박했습니다.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들,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친구, 촌수도 모르는 먼 친척, 소년 노동자 시절의 공장 동료 개발 방식을 놓고 2010년부터 성남시에서는 4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번에 공약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초기이던 2009년 즈음에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이 지사가 민간 개발을 주장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요.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원주민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 대장동을 찾아왔어요. 네네. 찾아와서 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다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 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줄 테니 협조해달라.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이 녹취록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와의 관계도 언급이 된 셈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을 하면서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로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1위 대선 주자들의 공방 계속될 듯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정을 펼쳤던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수처 역시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김웅 의원 때와 같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규정된 게 그 당시에 오갔던 그런 관련 문건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영장의 혐의가 그 김웅 의원과 동일하게 그 소위 직권 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발부된 영장입니다. 네, 정점식 의원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 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거쳐서 실제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4월 8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 지난해 8월에 실제로 검찰에 제출이 됐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 정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이 고발장 초안을 의원실 비서에게서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한 전달 경로는 아직 미궁입니다. 정점식 그 의원은 비서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비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딱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게 밝혀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을 알아냈죠.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죠. 네, 공수처는 오늘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다 입장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은 정 의원실이 아니라 성남시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도지사의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그리고 김만배의 집과 천화동인을 포함한 그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그 핸드폰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요,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가까운 관계 문제 삼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박지원 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박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박 원장은 조 전 부위원장과 제보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의를 했다. 아니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네, 제보자인 조성은 전 부위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캠프 인사들 그리고 김웅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보를 조작으로 매도를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요, 조 전 부위원장과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 파일도 이 포렌식 조사에서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전달된 배경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조 전 위원장은 뉴스룸에 출연해서 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었습니다.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을 한 겁니다. 의혹을 두루 살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고 있는 만큼 이 수사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놓고 설전,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사주 동시 수사. 네, 검찰은 이제 대장동 쪽으로 또 공수처는 고발 사수 쪽으로 아마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상당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막 들어온 속보를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선거법 공소시효가 내일 끝나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일괄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전에 알려진 건데요. 정리를 하면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4대강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으로 이제 수사를 벌여왔고 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이제 발언이 논란이 돼서 관련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이 발표한 이제 관련 속보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후에 나온 속보를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특검을 요구하면서 조금 전에 도보투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한 특검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이른바 장외투쟁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은 어느 때보다 엄격, 신속,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후에는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걸어가는 도보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대표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쓰인 몸 피켓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지금 영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설계자를 자처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선에 임박해서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를 하겠느냐, 특검을 받고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있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명분이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감을 흐트러뜨리려 하고 있다. 도보 행진은 들어봤는데 도보 투쟁은 또 처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뒤덮기 위한 야당의 물타기 쇼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또 이미 야당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에 차고 넘친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9 단속 잘하고 수사에나 협조하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업무에 나섰는데요. 본인이 인천시장을 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건 평가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이것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 원의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또 일각에선 초과 이익을 왜 더 환수하지 못했냐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에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출판하거나 영화 배우가 개런티 계약을 할 때 성공할 것 같으면 판매 부수나 관객 수에 따라 러닝 개런티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이익을 받는 게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주민에서 짚어보겠지만요. 이재명 캠프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곽상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과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제3호 김용옥 씨도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화천대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령한 박영수 특검의 딸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다. 화천대유 고문인 권순일 전 대법관,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도 봤지만요. 오늘 50억 클럽의 명단으로까지 이제 지목이 됐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거죠? 네,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어제 사법신뢰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걸 계기로 이 논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권 전 대법관 사안을 특정해서 논의하거나 정식 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건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는데 지난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참여해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죠. 화천대유 고문 및 자문단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가 아닌 법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대장동 공방이 뜨겁지만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부분도 상당히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죠. 압수수색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속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고발장이 지난해 8월 실제 검찰에 제출이 됐죠. 그 경로에 있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당시 법률지원단장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했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정식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윤석열 캠프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 전 위원장과 홍준표 캠프 인사로 의심됐던 성명불상의 1인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전을 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여야 유력 대선 주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여론이 50.6%,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은 31%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44.9%, 윤 전 총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공작이다라는 여론이 35%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정의당 대선 후보가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로 압축됐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이따 주민에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놓고 설전,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사주 동시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준우 마커가 아니라 조익신 멘토에게 물어볼 텐데요. 정답이 뭘까요? 이거는 답정너입니다. 제가 오늘도 치느님을 영접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닭값 담합, 저거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맞췄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닭값 담합입니다. 네, 복날이면 찾게 되는 음식, 아무래도 삼계탕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았는데 삼계탕이 비싸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계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왔던 건데요. 할인과 올품 등 7개 회사들이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출고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삼복절기와 같은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할인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사저주의는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최근 공매 입찰에 붙여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내곡동 사저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배우 고현정과 조인성 등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 IOK 컴퍼니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낙찰 금액은 38억 6,400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약 7억 원이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는 박 씨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 낙찰받은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IOK 측은 매입을 결정한 인물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저 매입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씨의 사정이 딱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헬로윈 대세는인데요. 매년 10월 말이면 미국에서는 헬로윈 데이를 기념해서 다양한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죠. 오는 헬로윈 데이에는 녹색 운동복과 분홍색 점프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헬로윈 데이에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을 따라 입는 게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입은 옷과 비슷한 의상들이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헬로윈 축제도 오징어 게임이 대세가 될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자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백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절차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모레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8명의 후보들 가운데 2강 1중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죠.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관심인 가운데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여덟 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 가운데 딱 4명만 본 경선에 오르게 되죠. 2차 컷오프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결과는 모레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선 판세 2강 1중 5약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1위 자리를 놓고 선두다툼이 치열한데요. 4번째 후보, 막차를 타기 위한 경쟁도 이에 묻지 않습니다. 누가 마지막 티켓을 손에 쥐느냐, 참못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안개 속입니다. 3%, 2% 이 수준으로 가면은 엎치락 뒤치락에다가 그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맞아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후보들 사이에 물고 물리는 접전이 펼쳐진 이유기도 합니다. 요즘 왕자 붐을 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타깃은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써준 것일 뿐이다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미신이나 부적은 아니라는 건데요. 할머니의 성의를 무시할 순 없었다는 겁니다. 문득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되게 많죠. 아니 하나님 믿어야 돼. 여기 뵙기 오정현 목사님 한번 아니 오정호 목사님. 야, 보통이네. 양반이 영역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 전 총장 미신 논란에 슬쩍 물귀신 작전도 펼쳤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해서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홍 의원 레드 준표로도 불립니다. 붉은색 사랑이 유별난데요. 그건 미신과는 다르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어이가 없는 게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그 붉은 속옷은 왜 입으셨어요? 빨간 아니 그게 붉은색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정. 그 붉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그게.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빨간 속옷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무속의 관계, 그것만 알고 싶어 했는데요. 아무개를 아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예. 글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모릅니까? 그분이 뭐 따라다니셨는가? 그러면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한이란 분은 압니까? 딱 한 번 우리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가변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승려와 역술인은 물론 침술인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모른다, 철저하게 방어벽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갑작스런 장모 소환에 당황한 걸까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라 이번에도 말실수인 듯 싶습니다. 1일 1 실험 그리고 반복되는 캠프의 해명. 어제 토론에선 이런 지적까지 나왔죠. 말하는 윤 후보 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듣는 국민의 귀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른바 위장 당원 논란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랑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당원 모독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캠프에선 역선택 문제를 지적한 거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위장 당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잘못된 통계를 본 걸 거다 짐작을 했었죠. 2030 호남에서의 가입자 증가세가 평소에 한 10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요인인가를 분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혹시 민주당의 역선택이 아닐까, 민주당 당원들을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우려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내놓은 근거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북힘 갤러리에도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이걸 신뢰할 만한 근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 반 우스갯소리고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과 더불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죠. 홍준표 의원도 공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꽝 잡는 건 매. 요즘 홍준표 의원을 잡는 건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 의원, 홍 의원의 이 막말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놈 아니냐. 입에 차마 옮기기도 힘들어요. 지을 하던 놈이다. 또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매겼습니까? 홍 의원이 말한 저놈, 하 의원을 특정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다 해명을 했는데요. 국내임 대선 주자 가운데 바른미래당 출신 하 의원을 포함해 3명이나 됩니다. 그럼 1타 3P로 막말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홍 의원, 하 의원이 정말 믿긴 한가 봅니다. 이 발언은 인정을 했습니다.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만일 4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하 의원에겐 마지막 TV 토론이었죠.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었나 봅니다. 홍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맞춤형 장학 퀴즈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그 부동산 공약 중에 1가구에 2주택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2주택 넘는 그 집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거 그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는 아니죠.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아니, 그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홍 의원 어제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갸웃하긴 합니다. 헌법 119조 제1항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민주화가 원칙이 돼버렸고 경제자유화가 지금 보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아웅다웅 다툼만 벌인 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지적할 땐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쳤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변호사 비용 등의 비자금으로 쓴 의혹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법리적인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결재권자고 또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지사를 향한 공세에만 매달린 건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빌려 되돌려준 후보도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결재권자인데.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오는 8일 공개될 국내임 빅4 사실 3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 네 번째 후보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톡선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번째 후보 깍두기 아니면 깐부. 자, 윤석열 전 총장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 논란도 치열했지만요. 홍준표 의원과 하태경 의원 간의 신경전 대단했죠. 어제도 이제 TV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2차 컷오프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홍 의원 본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통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정치권의 대체적인 예상이고요. 관심은 이제 네 번째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건데 홍 의원은 토론이 되는 사람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면서 억지 쓰고 남 뒤집어 씌우는 사람은 떨어졌으면 한다고 하태경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홍 의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4강 들어가 토론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분하고 토론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하 후보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따로 듣기로 하고. 자, 이제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내일 정리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뭘. 네, 하태경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하 의원 역시 홍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분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말병이 도지셨더라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서 과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려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 의원이 앞뒤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앞에서는 좀 봐주라, 좀 살살 해주라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욕을 하고. 어쨌든 저는 아무튼 페어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후보님이 약간 비호감으로 찍힌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좀 천박하고 품격이 없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만 더 강화된 거다. 네. 앞서 이제 안상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사진을 찍는 장면,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저희가 봤는데요.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후보자 소개 시간부터 이재명 지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직책 없이 부른 뒤에 들고 나온 사진을 이렇게 죽 찢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그리고 이어진 주도권 토론 때는 영화 아수라의 포스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이 토르 망치도 선보였는데요. 망치를 손에 들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이걸 그냥 지구로 떠나라. 네, 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폭력적인 연출, 도를 넘었다. 왜 대선 토론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토론의 분위기를 띄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나 그 선거에는 늘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연 이제 4명, 이제 컷오프 4명이 통과하는 이제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누가 4위로 2차 컷오프를 통과할지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후보들의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광역도지사로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특히 대장동 이슈가 커질수록 원희룡이 주목받게 될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 전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의 5가지 핵심 의혹점과 거기에 대한 이재명의 거짓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증인들과 증거들로 인해서 이재명이 결국 몰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눈에는 이제 환히 보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장기표 전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사후 뇌물 제공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캠프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요.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여자분들이 전보로 또 구설, 홍준표 붉은 속옷은 열정, 무속 선긋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어제 대선 경선 토론회가 역시 있었죠. 역시나 화두는 대장동이었는데 초반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몰아붙였습니다. 물론 이 지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양측은 오늘도 장외 공방을 벌였는데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두고 종종 예측 불허란 말을 쓰곤 하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야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겠죠. 반전 영화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텐데요.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결말이 뻔한 상투적인 줄거리나 전형적인 플롯을 가리킬 때 씁니다. 7부 능선을 넘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이제 점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중의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떨어지고 있는 경선 투표율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전에 진행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 77.37%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결과가 발표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은 59.66%였습니다. 20% 가까이 떨어졌죠.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의 순회 경선 투표율도 이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이 클리셰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투표율 하락의 큰 요인이 될 텐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에 경선 중반 이후부터는 대장동 공방이 토론회를 뒤덮고 있는데요. 모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니 경선에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13차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대로 대장동을 둘러싼 명락대전이 펼쳐졌는데요. 자연스레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 이 두 명이 되겠죠.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 박마커, 클리셰라 할지라도 최대한 박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락대전 장 내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건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은 불안한 후보다란 메시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지난 토론의 한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에 호재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 안 미칠 것 같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안 좋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꽂아주시죠. 이 지사가 대장동 이슈는 민주당의 호재라고 답변하는 모습이죠. 이 전 대표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호재라고 한 건지 따져 물었는데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 지사는 이제 컨셉을 떳떳과 의기양양의 콜라보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단호할 만큼이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자기 확신을 드러냈는데요.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한수했다. 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사, 민간 사업자가 큰 수익을 올린 것도 자신의 실책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총리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땅값이 내렸다면. 이 전 대표의 불안한 후보론에 이 지사는 수박론으로 맞불을 나는데요. 이 전 대표가 마치 국민의힘처럼 자신을 공격한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그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 전 대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문제로 반격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이 지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고집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이 전 대표는 과거에 부하 직원들과 관련해 아무 문제도 없었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경도 잠깐만요. 이 지사의 프레임 전환 공격에 이 전 대표도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전열을 가다듬고 1분 찬스 때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2017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태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명락대전 장외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토론회는 끝났지만 경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다투다간 경선 후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대장동은 본선 전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본선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요. 뒷맛이 개운치 못한 원팀 정신은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워낙 쇼킹한 사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경선이든 또는 뭐 대선이든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화합이 되기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이재명 캠프도 대장동 방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캠프는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국감 현안 브리핑을 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캠프에 소속된 국회 법사, 정무, 행안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말은 국감 현안 브리핑이었지만 사실상 대장동 방어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공공으로 돌리려고 하던 과정에 성남시 의회가 지속적으로 민간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어떻게 보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재 전환도 시도했는데요.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을 대장동이 아닌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의 비위 문제로 돌리려는 요량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10억을 대중고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금융위의 국감에 가장 맞는 증인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장래와 장외를 넘나드는 명락대전, 이제 나흘이면 결론이 날 텐데요. 클리셰가 계속될지 어디선가 예측 불허 변수가 튀어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명락대전 대장동 공방 계속, 결과는 나흘 앞으로. 자, 관련된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요. 앞서 제가 이제 속보 상황이라고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정의당 대선 경선 결과가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이제 발표가 됐죠. 일단 그 결과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결과 말씀드리자면 일단 과반 득표자 없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1위를 차지한 심 의원이 득표율 46.41%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건데요. 2위인 이정미 전 대표는 37.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1, 2위 후보가 한 결선 투표를 통해 이달 12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진보정당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심 의원은 이번이 4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걸며 처음 대선에 도전한 이 전 대표가 선전을 하면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제 1위는 차지했지만 이제 과반을 넘지는 못했군요. 이제 결선 투표라는 게 또 늘 변수는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정의당 상황도 좀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요. 일부 친문 지지자들에게 거친 표현을 썼다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조멘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4일 국내임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봉헌반점에서 한 말인데요. 김 전 의원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렇게 묻자 정 전 의원은 이재명 불가로는 정권을 넘겨주자는 말이다 라면서 이런 이들은 친문이 아니라 친문을 빙자한 꼴통, 사회 부적응자, IS다 라면서 험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깨문이다라며 그런 만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이재명 불가론이냐? 그럼 정권을 넘겨주자는 얘기냐? 아이고 무슨 X소리야?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멸치대가리 같은 개땡땡 뭐 이런 욕설까지도 내뱉었는데요. 제작진이 이낙연 지지자가 충격 패배에 이재명도 일바인 홍준표, 윤석열 찍겠다고 한다면 이라고 질문을 하자 정 전 의원 그러면 너희들은 윤석열, 홍준표 지지자라고 선언하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제 날짜가 언제일지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이제 정치 관련 강경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글도 올렸는데요.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까도남, 그러니까 까도 도둑 같은 남자다. 하루하루 그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의혹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라고 썼고요. 이 지사의 과거 형수 욕설 사건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과 형수에 대한 태도는 정치인 이전의 인간으로서 용서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 삶과 행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게이트가 드러난 지금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 대표는 그의 형님, 그러니까 이재선 씨는 공인회계사로서 가장 먼저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이자 공익 제보자였던 것 같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선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더니 이상한 날파리, 양아치들이 들끓는데 그러면 큰일이다라거나 유동규 그런 놈 차단해야 한다라는 등 이재명 게이트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의인으로 여겨진다 평가했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졌던 분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서 국민과 국가 그리고 형님을 생각한다면 후보 사퇴가 최선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밥 한 번 안 지어본 사람들이 주방장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뭐 일종의 모두 까기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이제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공세 사활건 이낙연, 이재명은 방어 총력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이제 국감에서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 속보도 많고 아무튼 운영진들이 고생이 많은데 계속해서 더 고생해 주기 바라고요. 저는 좋아요. 열심히 취재해 주니까. 자,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열심히 취재했죠. 네, 요즘도 뭐 취재하고 싶죠. 네.